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해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 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정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비롯한 탄도 개발 연구를 끝내고 시험 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정확히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예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이틀 전입니다. 한미 미사일 요격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서 10월 초부터 남북한 통신 연락선을 복원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어제죠. 지난 28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 화성 8형이라고 이 극초음속 미사일 성공했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5일 담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한 지 정확히 이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화해 제스처를 했다. 미사일 발사하고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어떤 의도입니까? 이게 전형적인 시험을 하는 이제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시험과 미국에 대한 시험이 동시에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남한이 하는 국방 중기 계획과 똑같은 거다. 이걸 도발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중잣대 들이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거에 대해서 과연 한국 정부가 이걸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을 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걸 보면서 대화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도발로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유감 표명은 했지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금 있습니까? 현재 액면 그대로 보면 유감 표명을 하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예단하지 않고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정도만 그것도 최근에 개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개발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합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탐지, 요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연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완벽하게 개발 성공하는 거 시간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할 건데요. 어제 어쨌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자체는 성공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전천 총참모장이 이제 주관을 하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완벽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일단은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를 발사하는 것까지는 성공한 것, 이제 거기까지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가 이 적의 탐격과 요지 요격을 좀 피하기 지그재그로 날아간다면서요? 예, 그렇죠. 탄도미사일처럼 똑같이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대기권에 들어와서는 이제 항로를 바꿉니다. 똑같은 예상되는 순환 궤도로 이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대기권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이제 궤적을 바꾸기 때문에 이제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탐지와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가 만약 완성 개발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막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성공한 나라에서는 한 100km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마하 5까지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30km 상공까지 올라갔다 마하 3 정도다. 그러면은 초기 단계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요격하고 방어하기는 쉽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고도가 낮기 때문에 아직 그 탐지와 요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예. 원래 극초음속 미사일대로 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마하 5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렵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은요, 지난해 6월 남북 통신 연락선을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상으로 줘준 이 연락사무소 저렇게 폭파했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어제 북한의 이 최고인민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선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에 좀 복원을 했다가 또 지금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사흘 전에는 김여정 부부장의 유화 제스처, 아주 갈지자를 걷고 있는데 이건 역시 뭐 북한의 전략이겠죠. 예, 북한은 이런 그 태도를 1월 달에 자신들이 얘기하는 원칙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월 8차 당대회 당시에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강대강 선대선 기조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강대강 선대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대화를 하든지 대결을 하든지 이제 선택은 남한이나 미국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 하에서 예.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갈짓자 행보로 보이는데 일관되게 이제 그 대화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지금 대남 그리고 또 대미 압박에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부 지난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도발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방부하고 통일부하고는 입장이 조금은 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해야지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상황 관리가 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이제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우리가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이제 그 변화되는 모습 하나하나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 이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정부는 현재 어쨌든 상황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입장을 원칙으로 세우고 지금 계속 일관된 또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발사체라고 하는 표현을 또 맞습니다. 일부러 애둘러 쓰죠. 예. 그리고 지금에 대해서도 도발이라고 하는 표현만 쓰지 말라고 북한이 좀 요구 수준을 조금 낮춘 거가 면모가 좀 사실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재 완화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 경협 같은 거 빨리 하라 이제 그런 이제 구체적이고 좀 큰 제안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제안은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 언사를 좀 하지 말고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부가 원하는 뭐 종전선언이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요구 문턱을 낮추면서 남한과 대화를 하고 남한을 진건다리 삼아서 미국까지 이제 대화를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의 그 목표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삼가하면서 지금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그렇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미국이 이렇게 유화 정책을 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의지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에게는 조금 더 우리나라와는 다른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듯합니다. 예, 그렇죠. 북한은 언제나 지금 외교의 목표는 미국입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중요한 대상이긴 하지만 남북 대화를 성공시키고 그걸 징검다리 삼아서 북미 대화를 성공시키고 제재 완화 이끌어내고 북미 수교 같은 것들을 해서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신들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끝내고 북한도 이제 개혁 개방하고 잘 사는 나라로 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긴 꿈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는 이제 좀 판을 깨지 않는 상황 관리를 하는 게 북한식 상황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미사일을 쏜 이래로 지금 4년 가까이 사실 전략적 도발은 하지 않고 판을 깨지 않는 북한 나름대로는 또 이제 그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이제 그런
그 상황 관리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한중 북핵 협상 수석 대표 간의 화상 회의에서요. 북한은 북한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북한과 중국은 뭐 비근하게 쓰는 표현이지만 하나의 참모부라고 스스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이제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라.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그렇게 대규모 군사 연습도 하고 전력 증강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자신들의 국방 현대화 계획에 따른 왜 무기 개발을 자신들은 도발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등하게 이제 핵군축 재래식 군축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바이죠. 예. 그러나 하지만 이제 어쨌든 국제사회가 결의해 놓은 엄연한 이렇게 국제법 규범 체계 내에서 봤을 때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들은 도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도 SLBM 거의 완성 단계고 우리나라는 이제 완성이 됐는데 한반도에서 군사적 고조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대진 센터장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